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큰 문제죠.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고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돗물, 이 수돗물의 안전성이 논란입니다. 조재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영상에 보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잖아요. 이거 우리 취재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닷물과 해양 생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건 알려져 있지만 부산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겁니다. 오랜 시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수를 거친 부산 수돗물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90%가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입니다. 주요 취수구가 있는 매리 취수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팻말이 꽂혀 있는데 경고가 무색하게도 바로 옆엔 버려진 낡은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에서 흘러나온 인조 손뭉치가 이곳저곳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와 이어지는 바로 옆 지천에까지 날아와 있는데 이 손뭉치 손으로 만져보니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강 주변 뚝을 조금만 둘러봐도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쪽에선 강변 공원 관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 흙을 조금만 걷어내도 비닐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오랜 시간 부식이 돼서 손으로 살짝만 당겨도 쉽게 조각이 납니다. 이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바로 옆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크기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부산의 수돗물에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질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장비입니다. 취수원의 원수와 정수 과정을 거친 물을 떠와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마다 고유한 적외선 파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플라스틱 입자가 뭐 PP인지 PET인지 그런 종류들까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최대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과연 부산의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얼마나 발견됐을까? 보일 듯 말 듯 표시된 연두색의 작은 점.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시료는 함영 정수장에서 나오는 정수 데이터고 검출이 하나가 됐거든요. 100리터를 필터를 해서 하나가 검출이 됐는데 플라스틱 종류는 PE,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라는 종류고 사이즈는 3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취재팀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진한 분석 결과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분석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해부터여서 자료는 1년치밖에 없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정수를 거치기 전 원수에서 부산 4개 취수장 전체에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리 취수장에서는 리터당 52.7개가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정수 공정을 거친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4개 정수장 모두에서 검출됐고 범어사 정수장에선 리터당 0.4개까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먹는 물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 논란이 일자 전국 수돗물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벌였고 당시만 해도 부산의 수돗물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데 당시 환경부 조사에서 전국 정수장의 미세 플라스틱 양이 리터당 평균 0.05개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확인된 수치는 매우 높은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몸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해선 아직 국내외 어디에서도 확인된 게 없다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환경보호청, US EPA에서도 아직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수질 기준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한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정수 처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게 상수도 사업본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란 단서를 달듯 정수 처리를 거쳐도 100%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소가 실험을 진행해 해외 유명 저널에 실은 연구 결과 내용입니다. 해양 생물이 아닌 육상 포유류인 생쥐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생체 영향을 연구했는데 어미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이 자손까지 전달돼 새끼의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연구는 임신기와 수유기에 그 미세 플라스틱에 어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자손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 간에 전이가 될 수 있고 전달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그 새끼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연구팀은 최근 2, 3년 육상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입증도 곧 밝혀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아직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검출해야 하는지 표준 분석법조차 없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분석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지만 수질 기준 마련까진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사실 표준 검사법도 없었거든요. 네네. 실험법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표준 시험법을 마련을 했고 네. 올해 이제 KS 제정을 하려고 해요. 검사법에 따라서 검출되는 양도 다르고 그래서 25년까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 사이 우린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돼서 안전하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사실 부산의 수돗물은 이 미세 플라스틱 말고도 또 다른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미량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수돗물에서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의 하나인 과보라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과보라 화합물 검출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에서 과보라 화합물이 검출은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안전성엔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낙동강 상류 구미공단입니다. 공단 폐수가 방류돼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조금 더 하류 지역인 대구 성서공단. 이곳에서도 공단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260여 개 공단에 17,0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폐수는 하루 40만 톤이 넘습니다.
해수엔 2천여 종의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750여 종이 우리가 먹는 물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부산시는 취수장 원수는 물론이고 정수에서도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수에서 13에서 14 ppm, 정수 공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9에서 10 ppm의 농도로 검출이 됐는데 문제는 현재 이 정수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20-30% 정도밖에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에도 비슷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수질 감시 기준인 70 ppm에는 못 미쳐 수돗물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은 주로 프라이팬이나 자동차 코팅제로 사용되는데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수질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환경부 수질 감시 대상이 된 이후로도 부산시 수돗물에서 꾸준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수돗물엔 과불화 화합물 말고도 일사다이옥산과 같은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준치 이하로 양이 적어 안전하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정수 검사 항목이 270여 종이나 된다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미세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수질 기준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검출량을 공개하면 오히려 시민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의 30%만 그 수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과불화 화합물 검출이 논란이 된 지난 2020년 유해물질 여과 시설인 입상 활성탄의 교체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초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갖추면 미량 유해 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활성탄을 3년에 교체하는 걸 1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성탄 재생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썼던 활성탄을 다시 부활시켜서 쓰는 시설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2023년 6월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24루베짜리로는 이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또 이마저도 현재의 기술로선 100% 완전 제거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인류가 화성도 탐사선도 보내고 하지만 미량유해 물질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현재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알고 있지만 너무 고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은 물을 끓여도 가정용 정수기를 거쳐도 대부분 제거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커피 전문점 등에선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수 사 먹어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에 미량 유해 화학 물질에 이거 어떻게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낙동강 상류에 있는 대규모 공단, 하수 폐수 처리장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산시가 그동안 대체 상수원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패널 사태 이후에도 낙동강에서 오염원 유출 사고가 잇따랐고 부산에선 비상용으로라도 대체 상수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낙동강 본류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부산 시민들의 식수 공급이 끊기는 비상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죠. 부산시가 비상 대체 상수원 확보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부산의 맑은 물 확보는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불렸는데요.
지난해 대체상수원 확보 방안이 담긴 정부안이 의결 절차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측정해본 대구 성서공단 폐수의 과불화 화합물 배출 농도입니다. 최고 622 ppm, 기준치를 9배 가까이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폐수 배출 허용 기준조차 없다 보니 배출을 차단할 강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과불화 화합물은 결국 낙동강 하류, 부산 시민의 취수장으로 흘러들고 최근까지도 과불화 화합물이 부산시 수돗물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산업단지를 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이를 대신할 대체상수원을 확보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은 30년간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해 6월 부산의 새로운 상수원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한 겁니다. 이 방안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대책과 함께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수질 그리고 산업폐수의 오염, 크고 작은 오염 사고 발생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신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고 부산의 대체상수원으로 추진 중인 경남 합천 황강 하류 지역입니다. 가뭄 탓인지 수량이 적어 모래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강물 지하수를 하루 45만 톤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황강이 낙동강과 만나 40여 킬로미터를 더 내려온 지점인 경남 창녕 길곡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도 강변 여가수를 개발해 마찬가지로 하루 45만 톤의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90만 톤 중 48만 톤은 동부 경남 지역에, 42만 톤은 부산에 공급한다는 게 이번에 의결된 방안의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부산의 하루 수돗물 소비량 95만 톤 중 절반 가까이를 대체 상수원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나머지 필요한 53만 톤은 회동수원지 10만 톤과 화명정수장을 초고도 정수처리 시설로 개선한 뒤 여기서 정수한 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은 경남 합천과 창녕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역 반발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 방안으로 해마다 두 지역에 70억 원씩 물이용 부담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부산시도 따로 두 지역에 5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반대 여론이 아직은 더 높습니다. 특히 창녕의 시설 재배 농가에선 강변 여과수 개발로 강 수위가 변화해 농작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 그리고 수양공사 등 관련 기관과 지금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광역 상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고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상을 점거해 중간 용역 발표회를 무산시킨 데 이어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삭감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상수원 확보가 낙동강 본류 수질 악화로 이어질 거란 주장입니다. 물구에서 치수를 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낙동강 물이 그래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50%라 하더라도 그것을 환강유역이나 대체상수원에서 가져오게 되면
낙동강의 본류의 수질을 보존하거나 계속 안전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환경단체에선 비상식수원 확보란 차원에서라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2018년도 치수장 가동이 불가능한 시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상수원이 없다 보니까 중단을 못하고 하늘에 비만 내기를 바랬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재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원에서 비상식 수원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는 어렵게 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친 이상 지역 주민들과 빨리 합의를 끝내고 올해 말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대체 상수원은 2028년부터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돗물 속 미세 플라스틱과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은 지난 수십 년간 낙동강으로 흘러든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체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대책이 함께 담긴 이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전체 사업비 6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물관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체 상수원 확보로 부산 시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아직은 해당 지역과 합의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갈 길은 멀지만 30년 수건, 이번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또 이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대책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 지역 공장 폐수 관리 등의 문제도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터라 물 문제,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된 일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차정은의 돋봐보기 잠시 뒤 이어집니다.